우리도 좀 사람을 최대한도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흑인이었고 뉴욕 브루클린의 아주 빈민한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에게는 2명의 형이 있고 1명의 누나 그리고 여동생 1명이 있는 거예요. 참 식구도 많고 아버지 보잘것없는 월급으로는 도저히 생계가 어려웠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그는 가난과 멸시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어요.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희망도 품을 수 없는 그런 처지였죠. 빈민가에서 그렇게 어렵게 자라다 보니까. 일이 없을 때는 그는 낮은 처마에 앉아서 조용히 먼 산의 석양을 바라다 봤어요. 조용하고 우울한 모습으로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죠. 근데 13살 되던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그에게 낡은 옷 한 벌을 건네줬어요. 예, 이 옷이 얼마나 할 것 같니? 그래서 그 13살짜리 아들이 한 1달러 정도 받겠는데요? 하고 대답했어요. 야, 그럼 네가 이 옷을 2달러에 팔 수 있겠니? 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는 호기심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멍청이나 그 돈을 주고 사겠지요. 그는 볼멘스로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진지한 눈빛으로 간절하게 말했어요. 너는 왜 시도도 하지 않니?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 형편은 어렵단다. 만약 내가 이 옷을 판다면 나와 엄마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니? 라고 이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자기도 해야 될 일이 생겼잖아요. 이 어린애가 1달러짜리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걸 2달러로 받을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나를 연구하게 된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하지만 못 팔 수도 있어요. 하고 이제 얘기했어요. 아버지한테. 그래, 한번 해봐라. 너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는 정성으로 옷을 빨았어요. 그리고 다리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손으로 옷에 주름을 펴고 바닥에 펼쳐서 그늘에 쫙 말렸어요. 그럼 펴지잖아요. 물에 묻었을 때. 그래서 쫙 펴가지고 이튿날 그는 이 옷을 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하철역으로 갔어요. 그리고 6시간 동안이나 물건을 사라고 외친 후에야 옷을 팔 수 있었어요. 2달러에. 1달러짜리를 2달러에 팔았어요. 그는 생전 처음 이제 2달러를 벌게 된 거죠.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2달러를 콱 펴주고 집을 향해 달려갔어요. 그 후로는 그는 매일 쓰레기더미 속에서 열심히 낡은 옷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깨끗이 손질해가지고 번화가에다 내다 팔았어요. 이렇게 열흘 정도가 지났는데 아버지가 또다시 그에게 헌옷 한 벌을 건넸어요. 너 한번 생각해 보렴. 어떻게 하면 이 옷을 20달러에 팔 수 있겠니? 어떻게 이렇게 낡은 옷을 어떻게 20달러를 팔 수 있겠는가? 그 옷은 기껏해야 2달러 가치밖에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얘기했어요. 야, 넌 왜 시도도 해보지 않니? 아버지는 그를 격려했어요. 잘 생각해보면 어떤 좋은 방법이 생각날 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그는 그 과제를 하나 받아가지고 또 고민 끝에 그는 또 한 번 좋은 방법을 하나 생각해내게 됐어요. 그는 그림 공부하는 사촌형에게 옷에다가 귀여운 도날드 덕과 미키 마우스를 그려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림 그리는 그 사촌형이야. 그 글감이 생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옷에다가 그림을 그려달라는데. 그래가지고
멋지게 그림을 그려줬어요. 그리고 부유층 자제들이 다니는 학교 입구에 가서 물건을 사라고 외쳤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잣집 도련님을 데리러 온 집사가 자신의 도련님을 위해서 이 옷을 구입했어요. 그 11살 남짓한 아이는 옷에 그려진 그림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이 너무 멋지고 이 아이가 마음에 든다고 추가로 $5 팁까지 받았어요. 25달러. 그것은 그야말로 큰 돈이죠. 그의 아버지 한 달 월급과 맞먹는 돈이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또다시 그에게 낡은 옷 한 벌을 건넸어요. 너는 이 옷을 $200에 팔 수 있겠니? 그리고 아버지의 깊은 눈은 오래된 운물처럼 그윽하게 반짝반짝 빛났었어요.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옷을 받아들고 생각이 잠겼어요. 진짜 그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거죠. 어린 아이가. 이거 참 좋은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렇게 가치를 찾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정말 얼마나 좋은 그 교육이었겠습니까, 이런 것이. 2달 뒤에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때 당시에 텔레비전 시리즈 미녀의 삼총사 여주인공이었던 파라 포셋이 홍보차 뉴욕을 방문한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그 소녀는 곁에 있던 보안 요원을 밀쳐내고 파라 포셋에게 뛰어들어가서 낡은 옷을 들이밀며 사인을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파라 포셋은 어리둥절하다가 곧 미소를 지었어요. 이렇게 순수한 소년의 요청을 거절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파라 포셋은 거침없이 사인을 아주 멋지게 해줬어요. 소년은 까만 얼굴에 흑인이니까 까만 얼굴에 하얀 힐을 드러내면서 웃었어요. 파라 포셋 여사님, 이 옷을 제가 팔아도 될까요? 당연하지. 이건 네 옷인걸. 어떻게 하든 네 자유란다. 소년은 우와 하고 즐겁게 소리 질렀어요. 파라 포셋의 친필 쌓여있는 티셔츠를 $200에 팔았어요. 치열한 가격 경쟁 끝에 이걸 $200에 팔라 그랬는데 한 석유 상인이 $1200의 비싼 값을 주고 티셔츠를 구매했던 것입니다. $1200면 정말 1년 동안 먹을 그런 거의 6개월은 생활하는데 지장 없을 정도의 돈이잖아요. 그가 돌아왔어요. 승전 장군처럼 아버지와 온 가족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쉴 새 없이 그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사실 난 네가 그 옷을 못 팔면 다른 사람에게 그냥 팔아버릴 계획이었단다. 그런데 네가 정말 해낼 줄이야. 정말 대단하구나. 내 아들 정말 대단해. 밝은 달이 밤하늘에 떠올라 창문을 통해 부드러운 빛을 비춰냈어요. 이날 밤 아버지와 아들은 한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얘야, 3가지 옷을 팔면서 깨달은 게 뭐가 있냐? 하고 물어봤어요. 아버지, 저는 이제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제게 큰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그는 감동해서 말했어요. 머리를 짜내서 지혜를 얻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이란 말입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 하더니 또다시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너의 말이 맞긴 맞다. 하지만 그건 내가 맨 처음 의도가 아니었단다. 나는 그저 내게 알려주고 싶었어.
1달러의 가치밖에 없는 낡은 옷조차도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처럼 살아있는 사람이야 어떻겠니? 우리가 믿음을 잃은 이유는 어디에도 없단다. 그렇지 않니? 우리는 그저 조금 까만 흑인이고 조금 가난할 뿐이야.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바로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찬란한 태양이 떠올라서 그의 몸과 눈앞의 세상을 환하게 밝혀줬던 것입니다. 정말 아버지는 크나큰 선물을 준 거죠, 아들한테. 낡은 옷조차도 가치를 높일 수 있는데 내가 나를 업신여길 수야 없지. 그때부터 그는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을 하고 자신을 단련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서 말입니다. 20년 후에 그는 전 세계 구석구석까지 널리 알려졌어요. 그 사람 이름이 바로 마이클 조단입니다. 농구 황제, 아니 농구의 신 마이클 조단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멋진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는 정말 대단한 사랑의 강이 들어있답니다, 마음속에. 그래서 어떤 분은 깨달음을 얻고, 그죠? 아주 전혀 다른 거듭남의 존재가 되기도 하고, 마이클 조단처럼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농구선수로서 성공해가지고 엄청난 부를 누리고 세계의 모든 사람이 마이클 조단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아요? 미국 대통령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마이클 조단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됐잖아요. 자기 가치를 올린 것입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